지방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거.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살아야 돼, 일단. 예. 제가 상담한 것도 부산에 이제 좀 뭐, 고향이 부산이니까요. 네. 구소동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아파트가 있어요. 좀 한 15년 된 아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재미없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양반도 이제 계속 뭐 고쳐야 되고 이러니까 네. 내가 좀 좋은 데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부산에 이제 거기 이제 있는 데가 동네 온천장 뭐 구소동 요런 쪽이 이제 또 주거 선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뭐 새 아파트 이런 거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냥 서울에 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샀는지 안 샀는지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요. 저는 이제 강서구에 한강변 쪽에 있는 아파트 권해드렸어요. 가양동 쪽입니다. 그쪽이. 네, 그거가 금액적으로 볼 때 얼마 안 보태고 이제 사실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그럼 난 지금 내가 직장이 부산인데 나보고 뭐 집도 없고도 없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전세 사시라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방은 전세 살기 아주 좋습니다. 나가라는 말도 안 하고 집주인이 괴롭히지도 않고 혹시 나갈까 싶어 겁이 나고 이러는 데가 지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세로 거주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방은 대부분 이게 보증보험에 다 가입이 되는 수준입니다. 가격대가. 지방에 5억이 넘는 전세는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그 보증보험에 가입하셔가지고, 그죠? 네. 그 안전도 보장을 좀 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장기 이제 새 아파트, 4년마다 새 아파트로 계속 옮겨 다니시면 훨씬 좋아요. 그죠? 그렇게 사시고 서울에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10년이나 20년이 지난 후에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본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뭐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오르지 않든지, 그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서울은 뭐 더 올랐어. 그럼 이 격차가 확 커지거든요. 이렇게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 그러면 지방의 아파트가 한 5억이고 서울은 뭐 한 20억이다. 많이 벌어지면 한 4배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를테면 서울은 이제 10% 올랐다 그러면 22억이잖아요. 지방은 10% 올라도 5억 5천이잖아요.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안 오른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권해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대인데 중구에 살고 계세요. 신당동에 살고 계세요. 저도 예전에 여기 집을 가지고 있은 적이 있는데요. 네. 6억대 정도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에 6억대 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건데요. 예,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안 오르죠.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게 어쨌든 좀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애기들도 이제 크고 이러니까 그런 데 대한 욕구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중구는 가만히 보시면 바로 옆에 성동구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성동구로 저는 갈아타고 그때 이제 제가 추천해 드렸던 단지는 좀 적어요. 한 300세대 이하의 단지이긴 한데 신축 2015년 입주한 아파트고요. 예, 그런 아파트 역에서도 예, 상황심리인가 하왕심리 여기 좀 가까웠던 것 같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거든요. 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2030 세대들이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실 때는 너무 먼 거리로 가시는 건 좋은 건 아니고요. 4050 세대는 이미 자녀분들이 대부분 뭐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도 졸업한 케이스도 많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뭐 양천구에 있다가 강남구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네. 자녀가 어릴 때는 이게 너무 먼 데로 옮기시면 자녀분이 이제 적응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데로 이렇게 상급지로 옮기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어쨌든 2030 세대 할 때 제가 추천드릴 때는 항상 자금을 물어봐요.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리퀴드라고 그러는데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느냐를 꼭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아파트도 10억대 아파트였어요. 신축인데 20평이 10억 하는 데가 있나요? 이렇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시드가 얼마였는데? 시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억인가 정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드는 8억. 예전에는 좀 적었겠죠.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은 대략 한 7, 8억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넘어가면서 어차피 본인이 들어가시는 거니까요. 대출을 더 일으키시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기 놓으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신혼특례 하시는 게 좋다. 예. 그래서 그런 했는데, 안 하기도 한 명 키우니까
덧정이 없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자금 계획을 그죠 좀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권해드렸죠. 아, 본인들은 자금. 예. 제일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자금이죠. 이게 4050 세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유가 좀 있으시고 저축해 놓은 것도 있고 또는 뭐 부모한테 이렇게 좀 융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어리신 경우가 많아요. 어리다고 해봤자 6070이긴 한데 그분들도 지금 은퇴해가지고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세대거든요. 근데 자꾸 돈 달라 그러면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근에 이제 상담해 드린 게 강서구에서 10억 한 초중반대 정도에 살고 계신데 강서구에서 10억 초중반대 사시면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40대인데요. 본인도 이제 마포구로 가시려고 원했고 저도 이제 마포구를 추천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포에 보면 최근에 이제 마레프도 있고 그죠? 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공덕동을 되게 좋아해요. 왜요? 일자리도 많은 것 같고 역도 계속 생기고 또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신안산선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딱히 뭔가 눈에 띄는 아파트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경의선 숲길 쪽에 있는 그쪽 아파트를 권해드렸는데요. 어쨌든 10억 후반대 정도 되는데 사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강서구에 살았던 아파트가 30평대 후반대였는데요. 조금 줄이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일 걱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줄이더라도 상급지로 가시는 거니까 만족도는 크실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겨가지고 그냥 밀어 넣었는데요. 쉽지 않은데 줄여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40평대에서 30평대로 가는 건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39평 이런 거는 평수가 그렇게 한 5평, 4평 차이니까요. 그냥 뭐 우리가 집에 가보시면 쓸데없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를 뭐라 그럽니까? 컨설팅 해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불러가지고 한번 해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 안 되면 뭐 어떤 분 보면 한 방 하나에 캠핑 장비들을 이렇게 그냥 놔놓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거 완전히 그냥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 미친 짓이에요. 그 방 하나가 몇 억 하잖아요. 서울에 방 하나가 몇 억 하는데 거기다가 캠핑 장비, 뭐 스킨스쿠버 장비 막 이런 거 잔뜩 갖다 놓고 어떤 분은 또 피규어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 5억짜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셀프 스토리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고가 요즘 도심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훨씬 습도라든지 온도 같은 거 조정 잘 해주고요. 집 근처에 가보시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다락. 맞습니다. 다락이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그런 데 가가지고 맡겨놓으시면 그거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5억짜리 방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줄이시고, 정리하시고 해서 그냥 30평대로 가라. 그래서 30평대로 가셨는데요. 그래서 이분 또 이제 학군 많이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학군이 대흥동 쪽에 가면 그래도 괜찮은 학군들이 좀 있으니까요. 대신에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옮기면서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고 이런 건 아닌데요. 대출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때 옮기시는 걸 한번 좀 적극적으로,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분이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 그러면 자금력은 좀 있으셨어요. 15억, 20억 사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그냥 강서구에 있으면서 한 채 더 사는 건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왜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강서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잔발이 여러 개를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거래까지 펼쳐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 상승폭이 클 거냐라는 데 대한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모시라. 그러면 아예 마포구에 좋은 아파트 하나 사는 게 낫지. 지금 여기 사고 또 어떤 데, 그죠? 20평대 또 사고 이런 거는 마포구나 성동구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서구라든지 강서구보다 떨어지는데 이런 데 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당신 두 채 사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실제로 마포구 공덕동 쪽에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고 난 이후에도 3월인가 4월 달에 사셨으니까요. 꽤 올랐어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은퇴 세대라고 하죠. 6070. 어렵다 좀. 정말 이런 분들도 갈아타기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가 보네. 예, 근데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막 주거 선호지역으로 가서 어쩌고저쩌고 목숨을 한번 걸어보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6070 세대 이제 은퇴 세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최근에는 추세 자체가 좀 은퇴를 천천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에서 잘리는 거는 좀 빨리 잘리더라도 나오셔가지고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데 이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소득이 없으면 또는 이제 막 이렇게 지역 의료보험 쪽으로 넘어가면 또 충격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뭔가 다니려고 또는 일자리를 잃는 순간 정신적인 충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 집에 가만히 있으면 집사람이 뭐 어디 안 나가나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60대 은퇴하신 분인데 송파구에 이제 40평대 가지고 계세요. 한 30억 가까이 합니다. 강동구로 제가 갈아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강동구가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전까지는 되게 안 좋았었어요. 분위기. 아시다시피 뭐 둔촌주공 때문입니다. 뭐 쏟아지니까 전세는 지금 또 아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씩 그 그라시움이라든지 아르테온 이런 대형 단지들 중심으로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강동구가. 뭐 이거 12,000세대가 쏟아지는데 분위기가 좋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이제 상승기라고 제가 또 생각하는 이유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까? 예, 그 아파트 12,000세대가 쏟아지는데도 서울 전체가 영향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뭐 서초구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원베일리는 그냥 계속 올라요. 그런데 강동구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예, 그래서 지금은 강동구가 좀 특이한 시기니까 이게 다 정리가 되면 한반기에 또 오를 것 같다. 그래서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 같은 걸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데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 30평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5억에서 20억 사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높긴 한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거는 어차피 지금 공시가 12억입니까? 그까지도 가능하긴 한데요. 네. 그래도 다 받을 수 없거든요. 어차피 9억인가? 뭐, 그 범위 내에서만 여러분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가능하고 받을 수 있는 수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차액을 자녀들이 가져가는 건 못하게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이 다 쓰시고 가실 수 있는 수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증여 같은 것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두 채, 세 채를 가지고 계신데 한 채가 이제 연립이나 빌라 이런 거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연립이나 이런 상품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냥 안 팔립니다. 당분간. 한 5년 내로도 아마 여러분이 좀 괜찮은 지역에 있으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거의 안 팔릴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그냥 정리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주변에 거래가 거의 안 되니까 뭐 굉장히 낮은 가격, 거의 공시가로 이렇게 정리해 줘도 별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정려 관련된 세금도 많이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빌라는 뭐 진짜 이상한 데 있지 않고 진짜 문제가만 없다 그러면 언젠가는 아파트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서울은 어쨌든 아파트로 될 수 있는 게 기존의 주택을 아파트로 바꿔야지 아파트로 되지 않습니까? 네. 호흡얼판에 새로 아파트를 지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될 겁니다. 한 10년, 20년 후에 자녀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냥 자녀분한테 증여를 해드리라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잘 안 하세요. 근데 그냥 들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들고 있으려고 자꾸 그래요. 뭐 애 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그러는데 안 주면 버릇 나빠져요. 요즘은. 집에 안 찾아올까 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물론 줘도 버릇 나빠지고 안 줘도 버릇 나빠지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 이제는 90 정도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자녀분도 60, 70인데 받아가지고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물론 뭐 노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자녀분들이 가장 필요할 때 뭐 30대 요때 그죠? 뭔가 좀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은퇴 계층은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서울을 떠나시면 안 좋고요. 뭐 서울을 아니고 나는 뭐 용인도 괜찮다. 이런 거는 용인 역세권에 그냥 붙어 계세요. 성봉역 뭐 이런 데 붙어 계셔야 됩니다. 네. 예, 벗어나가지고 귀촌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귀촌하시는 건 내가 옛날에 농사 지었다 이러면 뭐 상관은 없는데요. 내가 한 번도 농사 지어 본 적도 없는데 가서 농사 짓는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골병 드시고요. 네. 되게 힘들어요. 농사는 진짜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5평 넘어가면 조그맣게 텃밭 하는 것도 5평 넘어가면 농사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생활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그죠. 의료 환경들이 좋은 여기다 머무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한번 이동하시면 정말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 뿐더러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도심 내에 계속 거주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